정보통신 네트워크 챕터 1 네트워크 구축 설계 합격을 다지는 예상 문제 1번 다음 중 전송 오류 제어에서 스탑 앤 웨이트 ARQ 방식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ARQ 방식 중 가장 간단하다. 2번 전파 지연이 긴 시스템에 효과적이다. 3번 오류 검출이 뛰어나다. 4번 메모리 버퍼 용량은 큰 블록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어야 한다. 이론 및 풀이입니다. ARQ Automatic Repeat Request로서 송신 측에서 전송하는 프레임 내 삽입된 오류 검출 코드를 수신 측에서 검사하고 오류 확인 시 송신 측으로 오류 사항을 알리고 재전송받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에는 Stop and Wait ARQ, Go Back and ARQ, Selective Repeat ARQ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Stop and Wait ARQ 송신 측에서 전송한 하나의 블록에 대해 수신 측에서 오류 발생을 점검하고 에크나 넥을 보내올 때까지 기다리는 방식으로 전파 지연이 긴 경우 응답을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져 적합하지 않습니다. ARQ 방식 중에서 가장 간단하지만 차고 검출 능력이 우수한 보호를 사용해야 합니다. 신호를 재전송할 역 채널이 필요합니다. BSC 프로토콜에서 채택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통신 시스템의 버퍼 메모리 용량은 전송되는 데이터 블록 가운데 가장 큰 블록을 저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고백엔 ARQ 오류가 발생하거나 렉이 발생한 프레임부터 다시 재전송하는 기법입니다. HDLC 프로토콜에서 채택하고 있습니다. Selective Repeat ARQ 프레임 도착 순서에 영향을 받지 않고 오류가 발생한 프레임만 재전송하는 기법입니다. HDLC 프로토콜과 SDLC 프로토콜에서 채택하고 있습니다. 복잡한 논리 회로와 큰 용량의 버퍼가 필요합니다. 수신단에서 데이터를 처리하기 전에 원래 순서대로 조립해야 합니다. 적응형 ARQ 에러 발생 비율이 높아 데이터 재전송 요청 비율이 클 경우에는 블럭의 길이를 작게 하고 데이터 재전송 요청 비율이 작을 경우에는 블럭의 크기를 크게 하는 기법입니다. 채널의 효율을 최대로 하기 위하여 블럭 길이를 동적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복잡하고 블럭 길이 변경에 기인하는 채널의 유효 시간이 발생합니다. 일반 통신 프로토콜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수신단에서 데이터를 처리하기 전에 원래 순서대로 조립해야 합니다. 1번 다음 중 전송 오류 제어에서 스탑 앤 웨이트 ARQ 방식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답은 2번 전파 지연이 긴 시스템에 효과적이다 입니다. 문제 2번 프로토콜의 기능 중 송신 측 개체로부터 오는 데이터의 양이나 속도를 수신 측 개체에서 조절하는 기능은 무엇인가? 1번 연결 제어, 2번 에러 제어, 3번 흐름 제어, 4번 동기 제어. 이론 및 풀이입니다. 흐름 제어 수신 버퍼 크기가 송신 버퍼보다 작을 때 발생하는 에러를 제어하는 기술로서 전송단이 수신단으로부터 에크를 받기 전에 전송하는 데이터의 양을 수신단에서 설정한 크기만큼 조절하는 제어 기술입니다. 수신 측에서 설정한 윈도우 크기만큼 송신 측에서 확인 응답 없이 전송할 수 있게 하여 흐름을 동적으로 조절하는 제어 알고리즘입니다. 슬라이딩 윈도우는 윈도우 안에서 전송 스테이션이 PDU를 전송하는 기법입니다. 송신자, 수신된 에크 값이 마지막이 아니면 수신한 값부터 윈도우 마지막까지 재전송합니다. 프로토콜의 기능 중 송신 측 개체로부터 오는 데이터의 양이나 송신 속도를 수신 측 개체에서 조절하는 기능은 무엇인가? 답은 3번 흐름 제어입니다. 문제 3번 OSI7 계층에서 응용 사이의 연결을 설정, 관리, 해제하는 통신 제어 구조를 제공하는 계층은 1번 물리 계층,
2번 표현 계층, 3번 전송 계층, 4번 세션 계층. 이론 및 풀이입니다. 세션 계층, 실제 네트워크 연결이 이루어진 계층으로 프로세스 간의 통신을 제어하고 동기화, 제어, 연결 세션 관리 등을 수행하는 역할을 합니다. 지금 보는 표는 OSI7 계층에서 주요 항목에 대해 설명한 자료입니다. 첫 번째 물리 계층은 전송 매체에서 정기적 신호 전송 기능과 제어 및 클럭 신호의 제공을 담당하고 정기적, 기계적, 절차적 사항 등을 규정합니다. 데이터 링크 계층은 물리적 링크를 통해 동기화, 오류 제어, 흐름 제어, 입출력 제어, 회선 제어, 동기 제어 등의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전송합니다. 네트워크 계층은 교환, 중계, 경로 설정 등을 수행하는 계층으로 라우터들을 바탕으로 데이터를 패킷 단위로 잘게 쪼개어 전송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전송 계층은 종점 간의 오류 수정과 흐름 제어를 수행하여 신뢰성 있고 투명한 데이터 전송을 제공하며 1, 3계층을 사용하여 종단점 간 신뢰성 있는 데이터 전송을 하게 됩니다. 세션 계층입니다. 실제 네트워크 연결이 이루어진 계층으로서 프로세스 간의 통신을 제어하고 동기화, 제어, 연결, 세션 관리 등을 수행합니다. 표현 계층, 응용 프로그램 형식을 네트워크 형식으로 변환하고 정보의 형식 설정과 코드 교환 암호화 및 판독 기능을 수행합니다. 응용 계층, 사용자가 네트워크에 접근할 수 있도록 인터페이스를 제공한 계층으로 사용자에게 가장 직접적으로 보이는 부분입니다. OSI7 계층에서 응용 사이의 연결을 설정, 관리, 해제하는 통신 제어 구조를 제공하는 계층은 답은 4번 세션 계층입니다. 문제 4번 회선 교환 방식의 특징이 아닌 것은 1번 연결 설정 단계에서 자원 할당이 필요하다. 2번 데이터 통신을 위해 연결 설정, 데이터 전송, 연결 해제의 세 단계가 필요하다. 3번 회선 교환 방식은 데이터그램 방식에 비해 네트워크 효율이 좋다. 4번 주로 전화망에서 사용하는 교환 방식이다. 이론 및 풀이입니다. 회선 교환 방식은 통신 경로 설정 후 데이터를 교환하는 방식입니다. 연결 설정 단계에서 자원 할당이 필요하며 데이터 통신을 위해 연결 설정, 데이터 전송, 연결 해제의 세 단계가 필요합니다. 주로 전화망에서 사용하는 교환 방식으로서 전송 지연이 거의 없으나 접속에 긴 시간이 소요됩니다. 길이가 긴 연속적인 데이터 전송에 적합합니다. 회선 교환 방식의 특징이 아닌 것은 답은 3번 회선 교환 방식은 데이터그램 방식에 비해 네트워크 효율이 좋다입니다. 문제 5번 V.32, V.42, X.25 등의 표준을 제정한 표준화 기구는 어디인가? 1번 IEEE, 2번 ANSI, 3번 ISO, 4번 ITU-T. 이론 및 풀이입니다. ITU-T 국제전기통신연합 전화전송, 전화교환, 신호방법 등에 관한 여러 표준을 통보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데이터 통신과 관련된 표준화는 V 시리즈와 X 시리즈입니다. V 시리즈는 전화망을 이용한 아날로그 통신에 사용되는 인터페이스 공고화입니다. X 시리즈는 일반적인 디지털 데이터 통신에 사용되는 인터페이스 공고화입니다. X.25 PSDN은 핵심 프로토콜로 사용되며 패킷 교환망에서 패킷 스위칭을 처리하는 데 사용되며 패킷형 단말과 패킷 교환기 간의 인터
페이스를 규정합니다. V.32, V.42, X.25 등의 표준을 제정한 표준화 기구는 답은 4번 ITU-T입니다. 문제 6번. 통신망의 구성 형태 중 성형망의 장점이 아닌 것은? 1번. 전송 제어 기능이 간단하다. 2번. 각 터미널마다 전송 속도를 다르게 설정할 수 있다. 3번. 제어용 컴퓨터가 필요 없다. 4번. 집중 제어형이므로 보수와 관리가 용이하다. 이론 및 풀이입니다. 성형망. 모든 컴퓨터 장치가 중앙 허브 또는 컴퓨터 장치에 1대1로 연결하는 구조입니다. 다른 형태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버스형과 링형. 버스형은 허브나 스위치 등을 사용하지 않고 모든 장비가 버스라는 하나의 케이블에 연결된 형태입니다. 노드 추가 제거가 용이하고 노드 증가 시 성능이 저하됩니다. 링형. 모든 장비가 좌우의 장비와 원형을 이루며 연결된 형태로 토큰이라는 단위로 데이터를 전송합니다. 설치가 간단하고 신뢰성이 높습니다. 장애 시 전체망 영향이 옵니다. 성형. 중앙 집중형으로 중앙 노드인 허브나 스위치에 직접 연결된 형태로서 각 단말마다 전송 속도를 다르게 할 수 있습니다. 관리 및 유지 보수가 용이합니다. 노드 추가 제거가 용이하고 중앙 노드 장애 시 전체망에 영향이 있습니다. 통신망의 구성 형태 중 성형망의 장점이 아닌 것은? 답은 3번 제어용 컴퓨터가 필요 없다입니다. 문제 7번. OSI7 레이어 계층의 계층별 기능 중 종점 간의 오류 수정과 흐름 제어를 수행하여 신뢰성 있고 투명한 데이터 전송을 제공하는 계층은? 1번 데이터 링크 계층, 2번 네트워크 계층, 3번 트랜스포트 계층, 4번 세션 계층. 이론 및 풀이입니다. 전송 계층 트랜스포트 레이어로서 송수신 시스템 간의 논리적 안전성을 유지하고 일관된 서비스를 제공하며 통신망의 차이를 중재하여 네트워크 계층과 세션 계층 간의 데이터 전송을 원활하게 처리합니다. OSI7 계층의 계층별 기능 중 종점 간의 오류 수정과 흐름 제어를 수행하여 신뢰성 있고 투명한 데이터 전송을 저강한 계층은? 답은 3번 트랜스포트 계층입니다. 문제 8번. HDLC 프로토콜에서 S프레임의 명령어와 거리가 먼 것은? 1번 Receive Ready, 2번 Request Disconnect, 3번 Reject, 4번 Selective Reject. 이론 및 풀이입니다. HDLC High Level Data Link Control 방식은 특수한 플래그를 메시지의 처음과 끝에 둔 후 비트 메시지를 구성하여 전송하는 방식입니다. SDLC에서 발전된 데이터 링크 프로토콜로서 기본 특성이 유사하며 주국, 종국, 혼합국으로 구성되며 주국에서 전송되는 메시지를 명령이라고 정의하며 이에 대한 종국의 회신을 응답이라고 합니다. 제어 필드 형식의 프레임, 정보 프레임, I 프레임이라고 하며 인포메이션 프레임입니다. 사용자 데이터를 전송하는 데 사용합니다. 감독 프레임, S 프레임, 슈퍼바이저리 프레임, 에러 제어와 흐름 제어를 위해 사용합니다. 번호를 갖지 않는 프레임은 U 프레임, Unnumbered 프레임이라고 합니다. 보조 링크 제어 기능을 제공합니다. 프레임은 수신 준비, 수신 불가, 거절,
선택적 거절의 4가지 기능을 제공합니다. HDLC 프로토콜에서 S프레임 명령어와 거리가 먼 것은 답은 2번 Request Disconnect입니다.